패러다임에 대해서 나옵니다. 아까 지각, perception 비슷한 내용이죠. 인생을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살기 위한 필요한 수많은 기본 원칙을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기본적이고 1차적인 건데 이런 올바른 원칙을 내면화시키는 것이 이 책이 제안하고 있는 바고 이 책이 제공해 줄 수 있는 가치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나의 패러다임이 뭔지를 알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패러다임, 이 렌즈, 이 지각을 효과적으로 변환시킬 수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패러다임은 뭐냐면 세상을 보는 하나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패러다임은 하나의 지도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카고에 가려고 해요. 그럼 시카고가 나온 지도를 찾아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지도가 그 지역 자체는 아니죠. 지도는 그냥 지역이 나타내는 것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패러다임이란 어떤 것 자체가 아니라 그것에 관한 의견이나 해석이며 모양을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내가 시카고를 가려고 열심히 찾았는데 디트로이트 지도를 가지고 열심히 시카고를 가려고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한 지도를 가지고 내가 헤맨다면은 이 좌절감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리고 목적지를 찾기 위해 열심히 막 운전을 막 몇 시간씩 달렸는데 결국 도착지가 엉뚱한 데로 가 있으면 얼마나 그 노력들이 비효과적일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패러다임이 그런 지도의 역할을 하는데 잘못된 패러다임을 내가 갖고 산다. 그건 마치 엉뚱한 길을 헤매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사고의 지도가 되는 패러다임을 한번 점검을 해보고 이 패러다임이 올바로 세팅이 되어 있는지부터 확인을 해보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당신이 평소처럼 잘못된 지도를 가지고 열심히 달려, 열심히 가기만 해. 더 부지런히, 더 빨리. 그런다면 노력한 만큼 더 엉뚱한 장소로 빨리 갈 뿐이겠죠. 결국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는 거예요. 물론 태도가 중요해요. 긍정적일 수 있어요. 열심히 길을 잃고 헤매면서 긍정적일 수는 있으나 중요한 건 여전히 길을 잃고 헤맨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는 당신의 태도, 당신의 행동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당신이 애당초 잘못된 패러다임, 잘못된 지도를 갖고 살아왔다라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제대로 된 지도를 내가 갖췄다. 그 다음부터는 태도, 근면한 태도, 빠르게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도의 정확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저마다의 많은 다양한 사고의 지도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지도들은 삶을 실제로 나타내기도 하지만 가치를 나타내기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갖고 있는 사고의 지도가 갖고 있는 정확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던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맞겠지 하고 그 지도를 보고 열심히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내 태도와 행동이 바로 이 가정, 이 사고의 지도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어떻게 사물을 보는지 이 렌즈야말로 우리가 사고하고 행동하는 방식이 근원이 되기 때문에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이 사진을 보시면은 어떤 모습이 보이시나요? 나는 정말 젊고 잘 꾸미고 패션 센스가 뛰어난 20대 여성이 보인다 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나는 굉장히 매부리코에 날카로운 턱을 가진 늙은 노파가 보인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이제 하버드 대학에서 이 그림을 보여주기 전에 첫 번째 그룹에게는 이 그림을 먼저 보여준 거예요. 목걸이를 한 젊은 여성의 모습이 보이죠? 그리고 다른 그룹한테는 이 그림을 보여준 거예요. 할머니의 모습을. 10초 동안 이 그림을 각자 보여준 다음에 딱 이 그림을 띄웠어요. 그러고 나서 무엇이 보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팽팽하게 둘로 갈려가지고 젊은 여성이 보입니다. 아니요, 늙은 노파가 보입니다. 대립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걸 하기 이전에 미리 얘기를 했대요. 우리가 서로 기존에 갖고 있는 패러다임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감안하고 보세요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엄청 싸웠다라는 거예요. 내가 본 게 맞아. 도대체 저게 어째서 여자야? 저게 어째서 늙은 여인이야? 이러면서 싸우기 시작했는데 참다가 한 학생이 나와가지고 칠판을 보면서 여기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부분이 이 여자의 턱이야. 하니까 무슨 소리야? 그거는 늙은 노파의 코지. 그러면서 목걸이를 보면서 이건 목걸이야 했더니 아니야, 그거는 늙은 노파의 입이야. 그래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이거를 조율해 나가기 시작하면서 너는 그래서 늙은 노파를 바라봤구나. 혹은 너는 이런 식으로 젊은 여인을 바라봤구나.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 실습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미 다른 관점이 존재한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관점에서 이 그림을 보려고 노력한 사람이 거의 없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구체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다는 걸 알려줌과 동시에 미리 주어진 조건이 우리의 지각, 즉 패러다임에 얼마나 강렬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매우 잘 보여주는 사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딱 10초라는 시간 동안 우리가 봤을 뿐인데 이 10초라는 시간이 우리가 사물을 보는 방식이 이처럼 큰 영향을 주는 것을 볼 때 일생 동안 우리 인생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 가족, 학교, 친구, 교회, 직장, 동료, 성격 중심의 사고방식 같은 현사의 패러다임은 모두 소리 없이 우리가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영향을 미칠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군것들이 되는 사고의 지도를 형성하는 데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패러다임이야말로 행동과 태도의 근원이 된다고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 그림을 보고 이 여인을 봤을 때 젊은 여인을 본 거예요. 이쁜 여인을 본 거예요. 그렇다면 이 여인이 지나갈 때 이 여인을 부축해주고 도와줄 마음이 생길까? 그런 태도가 나올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왜? 그녀에 대한 나의 태도는 그리고 행동은 내가 그녀를 본 방식과 일치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젊은 여성으로 봤는데 어떻게 그런 행동이 나오겠어요? 늙은 여인으로 봐야 그런 행동이 나오는 거겠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어떠한 관점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처지에 있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사물을 볼 때 나는 있는 그대로를 봐 하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모두가 나는 객관적이야 라고 생각하시면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에 영향을 받고요. 조건화된, 이미 물들어진 나의 주관적인 입장에서 사물을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본 것을 서술한다는 건 내 지각, 내 패러다임을 서술한다는 거가 똑같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사람들은 각자가 가진 독특한 경험의 렌즈를 통해 자기식대로 사물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물론 사실은 여전히 존재해요. 존재하지만 사실에 대한 해석이 제각각 이전의 경험들을 반영하기 때문에 이 해석으로부터 분리된 사실 자체는요, 아무 의미도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해석이 따라야 그 사실이 의미가 있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기본적인 패러다임, 내 사고의 지도, 가정, 사회 경험 등의 영향을 받아온 정도를 더 내가 명확하게 인식하면 인식할수록 이러한 패러다임에 대한 책임감을 더 크게 느끼게 되어서 이거를 더 내가 검토해 보게 되고 이게 정말 올바른 것인지 내가 실제 시험해 보려는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다른 사람의 의견을 더욱 경청하고 그들이 갖는 시각을 더욱더 개방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됨으로써 내 시야를 넓힐 뿐만이 아니라 훨씬 더 객관적인 견해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세상을 보는 시각을 한 가지 방식에서 다른 방식으로 바꿔놓았던 역사적인 많은 사례들이 있잖아요. 그죠?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었다고 하다가 나중에 태양이 우주의 중심이었다고 하는 것들.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러한 전환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가 갖고 있는 패러다임은요. 옳든 그르든 간에 맞든 틀리고를 떠나서 우리의 태도와 행동의 원천이 되고 대인관계의 근본이 된다는 거예요.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애기들이 너무 시끄럽게 떠들고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막 승객들의 신문을 막 낚아채기도 하고 막 시끄럽게 놀고 막 모든 승객들이 다 너무 불쾌하고 막 기분 나빠하고 막 수근거리는 걸 알 수 있는데 정작 이 애기 아빠는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고개를 푹 숙이고 지하철에 앉아서 애들을 뭐 야 좀 조용히 해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아빠로서 책임감이 있다면 가만히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다가 이 저자가 한마디 한 거죠. 저기요. 되게 자녀들이 지금 이렇게 소란을 일으키고 있는데 조금 이렇게 제지 좀 해야 되지 않습니까? 했더니 이렇게 천천히 고개를 들더니 이 아빠가 하는 말이 네 죄송합니다. 그랬나요 우리 애들이? 사실 1시간 전에 애들이 엄마 장례를 치르고 오는 길인데 저도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굉장히 막막하고 아마 이 아이들도 그런 감정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어때요? 패러다임이 확 바뀌는 거죠. 순간 그죠? 측은지심과 동정심과 그런 공감하는 마음으로 채워지면서 이 사람의 고통을 내가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과 지금 내가 패러다임이 급격하게 변환되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패러다임이 변환됨에 따라서 내가 아이들을 대하는 태도도 이 아빠를 대하는 태도도 행동이 바뀔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물을 과거와 다르게 보기만 해도 변화는 자연스럽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근본적으로 변화시켜야 할 게 패러다임인 거를 모르고 그저 외적 성격 위주의 피상적인 어떤 태도와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몇 주, 몇 달, 심지어 몇 년 이상을 소모하면서 외적인 성격만 변화시키려고 애를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변화를 원한다면 적절하게 내 태도 행동을 바꿈으로써 목표를 달성할 수 있지만요. 중대하고 커다란 변화를 원한다면 내가 근본적으로 갖고 있는 사고의 지도, 이 패러다임, 지각이라고 하는 이 렌즈를 고쳐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죠. 악의 이파리를 수천 개 잘라내는 것보다 뿌리를 한 번 잘라내는 것이 더 낫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신의 태도와 행동에 지엽적인 변화만 주는 것을 그만두고 그 대신 태도나 행동의 근본 뿌리인 패러다임을 변화시킬 때 비로소 획기적인 개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패러다임이 곧 성품이라는 거예요. 불가분의 관계라는 거예요. 왜? 존재가 바로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든가는 곧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관점을 변화시킬 때 동시에 존재 자체를 변화시키지 않는다면 이 변화는 한계가 있으며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 저자가 지하철에서 겪었던 패러다임의 전환 역시 그의 기본적 성품에서 나는 결과였으며 그거에 의해 한계 지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패러다임이 이처럼 강력한 것이고요. 패러다임이야말로 우리가 세상을 보는 렌즈가 됩니다. 그래서 패러다임의 즉각적인 전환이 갖는 힘이 이 변화가 점진적이든 신중하든 하여간 획기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원동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적 성품 위주의 사고는 인간의 효과성을 가능케 해주는 원칙이 존재한다는 기본적인 생각에 근거를 둔다는 거예요. 물리학의 중력의 법칙이 있는 것처럼 인간 세계에도 현실적이면서 논쟁의 여지가 없는 불변의 자연 법칙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례가 있어요. 열심히 이제 배를 운영하고 있는데 저기서 저쪽 배가 달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신호를 보낸 거죠. 비켜라. 우리는 안 비킨다. 니네가 비켜라. 했더니 아무 대답이 없어. 다시 쏜 거죠. 야, 우리는 절대 못 비킨다. 니네가 비켜가라. 내가 큰 배다. 그랬더니 나중에 수신이 온대. 우리는 등대입니다. 딱 한마디 한 거예요. 그럼 어때요? 등대를 지네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자기네들이 등대를 피해 가야죠. 그죠? 그러니까 등대란 마치 원칙과 같다라는 거예요. 원칙은 피할 수 없는 자연 법칙과 같고 등대와 같기 때문에 결국 원칙이 주는 힘을 우리가 알고 이것을 내 내적인 성품에 적용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파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우리는 다 했지 율법을 어김으로써 나를 파괴할 뿐이다 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 원칙을 절대 파괴하고는 행복하고 성공적이고 효과적인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실체에 해당하는 지역 자체는 인간의 지적 성장과 행복을 지배하는 요지부동한 등대의 원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의 원칙이란 자연 법칙을 말하는 것이고요. 자연 법칙은 인류의 역사를 통해 모든 문명사회의 근본이었을 뿐 아니라 오랫동안 존속하고 번영해왔던 모든 가정과 조직의 뿌리에 해당해야 합니다. 이 원칙에 관한 가르침은요, 어떤 비밀스럽고 신비한 종교적인 가르침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특정 종교나 신앙에만 해당하는 배타적인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주요 종교의 일부분일 뿐만이 아니라 오랫동안 이어져 온 사회사상, 윤리체계의 일부이기도 하고요. 누구든지 이 원칙의 타당성을 쉽게 인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은 결국 이 원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라는 거예요. 이건 인품의 일부이기도 하고 의식의 일부이자 양심의 일부에도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각 개인의 사회적 조건과 과정과 충실도에 상관없이 모든 인간의 내부에 다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만 잘못된 사회화와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이것이 표면화되지 못하거나 무감각해질 수는 있으나 모든 사람의 내면에 불변하는 원칙을 다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칙이란 영구불변의 가치를 갖는 인간 행동의 지침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원칙이란 뭐다? 근본적인 것이다. 그리고 원칙이란 그 자체가 이미 자명하기 때문에 논쟁의 여지가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원칙을 갖는 자명한 본질을 빨리 깨닫는 방법은요. 원칙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면서 전공적인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등대가 있어요. 네가 피해. 끝까지 얘가 안 피해봤자 결국 피해를 입는 건 누굴까요? 등대일까요? 아니, 그 배라는 거예요. 원칙은 등대이기 때문에 원칙을 내가 지키고 내가 그거에 맞게 행동하는 것이 나에게 유리하다는 것이죠. 이걸 파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사고의 지도인 패러다임이 이 렌즈가요. 이러한 원칙, 이런 자연불변의 법칙과 가까워질수록요. 내 패러다임은 조금 더 정확해지고 좋은 기능을 발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올바른 지도, 명확한 패러다임은요. 우리의 태도와 행동을 변화시킴으로써 얻을 수 있는 어떤 소득보다도 훨씬 더 큰 영향력을 개인 및 대인관계의 효과성을 성취하는 데 미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원칙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보자. 성장 및 변화의 원칙은 뭐냐면 변화의 첫걸음을 떼기 위해 나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자존심을 내려놓는 거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외적 성격 위주의 사고가 갖는 패러다임이 문제를 보는 방식뿐만이 아니라 문제 해결에 대한 접근 방식에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겠죠.
많은 사람들은요, 조금 더 실질적인 것을 원한다라는 거예요. 또한 자연 법칙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보편타당한 과정을 원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일시적인 반창고나 진통제와 같은 이상의 것을 바란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만성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주기 위해 장기적으로 성과를 가져다주는 원칙에 초점을 맞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직면한 중대한 문제는요, 우리가 그 문제들을 발생시킨 그 당시에 갖고 있던 사고방식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심각한 고통스러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좀 더 깊고 새로운 차원의 사고방식, 원칙에 근거한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새로운 차원의 사고방식이야말로 이 책,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 다루고 있는 내용이고요. 이런 새로운 차원의 사고방식은 원칙 중심의 성품에 그 뿌리를 두고 외부에서부터 내면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면으로부터 외부로 향하는 그런 접근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변화는 나로부터 시작한다. 내 가장 내면 깊숙이 있는 것을 가지고 이것부터 변화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는 나의 패러다임과 내적 성품과 동기 등이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결국 모든 개인의 승리는요, 모든 대인관계 승리에 선행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인관계를 잘하고 싶어요. 그럼 먼저 내 내면적인 성품부터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극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이고요. 엄청난 획기적인 변화가 될 것입니다. T.S. 엘리엇이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우리는 탐구를 중단해서는 안 된다. 모든 탐구의 최종 목적은 우리가 출발했던 곳에 도달하는 것이며 또 바로 그 장소를 새롭게 인식하는 것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오늘 한번 북텔링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다음 시간에는 7가지 습관에 대한 개관을 한번 제가 풀어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습관을 하나하나씩 풀어드릴 건데요. 오늘 제가 이야기해드린 내용 잘 보시고 이 책도 한번 구매해서 읽어보시면서 내면으로부터 시작하는 진정한 여정을 시작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복마늘TV의 박시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